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육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정의 법대로 9월 14일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9월 14일인데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일까지인데 어제 퇴임식 했죠. 예. 근데 어제 퇴임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자기들에게 유리하면은 정치권에 대고 유리하면은 환호를 하고 불리하면은 악마화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정치권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민주당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수사를 하면은 와 잘했다고 하고 그때 또 이재명에 대해서 몇 가지 비판을 하니까 완전 또 악마화했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같은 법조인으로서 또 정치 평론가로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원석 2년. 뭐 저는 한 단어로 이게 평가하면요. 예. 한 단어로 평가하면 이제 이거 빈손. 빈손. 예. 근데요.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 예. 인생은 이제 빈손을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예, 예, 예. 근데 검찰총장은 그러면 안 되지.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처음에 이거 취임할 때는 화려하게 기대를 많이 받았죠. 예, 예. 그때는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 동기로 역사상 이제 당군 이래 최대 이제 투톱이다. 아, 예, 예, 예. 조선 제일금 예, 제일 한동훈 이랬잖아요. 한동훈, 예. 그다음에 이원석 콤비 예. 특수통으로 예. 상당히 시원하게 좀 수사 좀 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했죠. 이런 데 기대를 했고요. 예. 첫 취임하자마자 이제 결정한 게 문재인의 예. 탈원전 경제성 조작 예, 예. 이거 압수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요거를 이렇게 압수액을 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야, 이 정도면 이게 문재인 신속하게 잡아야겠구나. 예, 예. 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수사 전직 대통령은 오래 끌면 안 돼요. 예, 예.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예,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보면 2년 동안 예. 문재인 대통령 수사는 하나도 못했고 오히려 이제 수사를 막아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재명도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 빼라.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핵심을 못 친 거예요. 예. 전략상의 잘못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김명수는 아니 손도 안 댔잖아요. 예. 3년 5개월 동안. 예. 그 다음에 이준석이는 2년 8개월 동안 끌다가 예. 마지막에 그냥 면죄부 줘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김건희사 파우치도 심의위원회 갔는데 최재형 때문에 예. 또 미뤘잖아. 그렇죠. 한마디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예. 결국은 이제 빈손 빈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빈손으로 없죠. 끝났다. 용두삼이. 처음에는 이제 뭔가 할 것처럼 했는데 용두삼이가 됐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태산명동 했는데 나중에 서일필이 되는 그렇습니다. 이 상황인데. 자, 그런데 저번에 얼핏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원석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의지가 없었다. 이런 말을 한 번씩 들렸다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 문재인 같은 경우에 또 이재명 같은 경우도 야당 대표니까는 좀 주저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얼마 전에 최보식의 언론이라는 거기 보면은 그거 보셨어요? 예. 거기 보면은 수석 비서관이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저렇게 미진하게 하는지 답답해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저도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재명만 때려잡는데 네. 아무래도 본인도 전직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렇죠. 총장이든 중앙지검도 시켜주는 분이잖아요. 예. 조금 이게 문재인에 대해서는 의지가 약한가 이렇게 저도 좀 의심을 했었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취재해 보니까요. 예. 대통령은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설령은 이제 그런 데서 이원석 총장이 대통령 말 들을 사람입니까? 아, 예. 지금 이게 김건희에서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저는 이원석 총장 자체가 자기가 이제 마지막 공직이 아닌 거예요, 총장이. 아, 마지막 공직이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젊고 69년생이죠. 예. 마지막 그렇지. 공직이 아니고 예. 뭔가 이게 또 인생 이모작 예. 꿈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정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이쪽 저쪽 원수를 만들 필요 없잖아요. 예. 자기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힐 필요 없잖아요. 예. 혹시라도 이게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고향이 호남인데. 예. 그다음에 이원석 총장이 운동권 출신으로 그 서울의 붐 단체 관람도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자기가 아마 이게 마지막 차후에 공직이 정치나 예. 이런 데 꿈이 있다 보니까 예. 자기 손에 피를 너무 안 묻히려고 했는데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수사에
소홀히 했고 오히려 수사를 막은 측면이 있죠. 막았다. 예. 그때 그 전주지검 방문해가지고 예. 인터뷰까지 했잖아요. 뭐냐면 이제 전직 대통령은 재직 중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한 분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아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예. 아, 이 말을 이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랬네. 예, 이게 하지 말라는 저는 뭐 예. 이원석 총장이 책임이 크다 봅니다.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뭐 그 세부식이 언론에 나온 대로 그 수석 비서관이 거기서 다 그 배석을 해서 봤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원석의 수사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눈치 보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꺼림칙했는데 그 검찰총장 시키는데 근데 한동훈이 어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강하게 이제 이원석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 이원석 총장이 결국은 법불악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계속했는데 법불악이 그러니까 한비자에 나오는 말이죠. 예. 법은 뭐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선택적 법불악이를 한 것 같아요. 선택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계속 막판에 보면은 김건희 리스크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선택적으로 이제 법불악기를 했다. 그렇게밖에 저는 평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특수수사라는 게요. 네. 특히 이제 뭐 야당 대표나 전직 대통령요 이런 수사할 때는요. 우리 외과 수술할 때처럼 신속하게 아, 그대로 이제 환부를요 네, 네, 돌려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혐의는요 네. 큰 거 도끼로게 찍듯이 굵직굵직한 혐의를 신속하게 네. 해가 처벌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원석 총장 스타일은 너무 이렇게 끌면 환자가 죽어버 수술하기 전에 아니 뒤를. 수사를 2년 3년 4년 끌어버리잖아요. 네, 네, 네. 이재명이 법카도 그렇잖아요. 네, 네. 외과 수술처럼 신속하게 환부를 돌려내고 네. 굵직굵직한 게 죄만 도끼로 찍듯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수사는 이게 몇 년씩 질질 거니까 다 그랬죠. 다 그랬죠. 지금 이게 국론만 분열되고 예. 국민도 피로감이 오고 예. 그리고 이게 수사 성과도 안 나와요. 예. 시간 지연하면 예. 옛날에 박근혜 이명박 때도 수사할 때는 안 그랬잖아요. 예. 몇 달 안에 다 끝났잖아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지연돼 버린 게 잘못이고 그다음에 그 양승태 대법원장 항소심 있잖아. 예. 제명이요. 예. 한 40몇 개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도끼로 찍는 게 아니라 면도날로 하나하나 그냥 사소한 것까지 다 너무 잘다 이거지. 예. 진짜 문재인 같으면 크게 그 뭐 뇌물, 예. 그다음에 송철호 선거 부정, 예. 그다음에 서해공무원 살인 방조 딱딱 해가 신속하게 처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저는 스타일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원래는 이렇게 2, 3년씩 끌은 적이 없는데 예. 정말 옛날에 그 한동훈 이원석답지 않는 예. 이런 이제 그 인연과 행태를 보였다고 봅니다. 이원석은 이제 인생 이모작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근데 연필 깎는 게 이게 그 하루 5자루씩 깎았다고 했잖아요. 잘기는 자네. 점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하고 막 이런 건데 그 조금 전에 그 과거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일일이 간섭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사라고 뭐라고 하셨죠? 그 검사 조사부장 검사, 조사부장 검사. 조사부장처럼 그렇게 이 수사를 아주 디테일하게 그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통 크게 좀 이제 그럼요. 째고 나가야 되는데 큰 방향만 정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사팀한테 정권을 줘가지고 예. 신속하게 하도록 예. 이래가게 빨리 떨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처벌할 거 처벌하고 예. 결론을 내려줘야지. 예. 이게 저는 국론이 이렇게까지 지금 분열된 게요. 엄청난 분열. 그 책임이 검찰 책임이 크다 봐요. 그렇죠. 이원석.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말기 들어서는 검찰이 각 검찰청별로 수사가 굉장히 좀 활기를 띠고 있어요. 전주지검의 이제 문재인 수사도 그렇고 그리고 그 뭐 수원지검에서도 사실 뭐 법인카드 이 문제 상당히 오래 한 2년 됐잖아요. 조명은 제가 다시 제기한 것도. 2년 훨씬 넘 대선 때 그렇죠. 사과하고 그랬잖아요. 예. 2년 훨씬 넘. 훨씬 넘었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제 이 바통이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넘어갔지 않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수사 진행 중인 거 가장 진행 중인 거는 문재인 수사인데 뇌물 수사. 지금 이제 모든 짐이 심우정 총장한테 그 넘어버렸잖아요. 예. 이원석 총장이 아무것도 결정 안 하고 예. 다 이게 떠넘겨놓고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심우정 총장이 이제 임명됐습니다. 예. 제가가 이제 되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이제 저는 용산이든 여의도든 네. 이제 그 눈을 감아버리대요. 심우정 총장은 이제 그 정치권을
자구우면해가지고 예, 자국에 곁눈질로 예, 예. 볼 이유가 없잖아요. 아, 정치권의 그 눈치 보지 말고 예. 소신껏. 그러니까 여의도하고 용산 쳐다보지 마라. 그렇죠. 예, 예, 예. 두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일선 지검에 예. 신속하게 하고 있는 수사를 언제까지 연말까지 다 끝내라. 아닌 거는 빨리 무혐의 떨어주고. 아, 그렇죠. 그게 그다음에 중요해요. 있는 거는 확실히 기소하고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나라가 매일 검찰 수사로 끝납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예를 들어 이제 뭐 파우치 백이든 도이치 모터스든 예, 예. 김건희 사건 이게 빨리 끝내라. 용산도 보지만 빨리 끝내라. 예, 예, 예. 뭐 기소든 불기소든 예. 뭐 저는 불기소로 보지만 예, 예, 예. 시속에 일단 결론 내리라.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지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주나 수원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냥 여의도 쪽에 보지 마라. 용산의 대통령이든 여의도의 대통령 참칭 대통령이든 뭐 여의도에 그 여의도 대통령 맞잖아요. 예, 용산 대통령도 보지 말고 여의도 대통령도 보지 그렇죠. 마라. 다 보지 말고 이게 신속하게 연말까지는 끝내라. 법대로 하라. 법대로. 예. 아. 아닌 거는 빨리 예. 장까지는 떨고 예. 그다음에 주류만 가지고 예, 예. 확실하게 예. 기소할 거 기소해서 예. 신속하게 끝내라. 예. 이렇게 저는 원칙대로 지시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어떤 용산도 눈치 보지 말고, 그 여의도 눈치도 보지 말고, 법대로 하라. 그런데 아마 이제 지시, 1호 지시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취임을 하면은. 1호 지시, 저는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전주지검에서 수사하는 거, 그 뇌물 혐의, 그거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기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거는 그때 반대하셨죠. 뭐 저는 처음에는 이게 찬성했죠. 예, 예. 처음에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이원석 총장이 반대를 했고요. 예, 예. 저는 뭐 이창수 검사장을 상당히 신뢰하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예, 이게 예. 찬성했는데 찬성했을 때, 최근에. 근데 그 박영진 전주지검장이 예, 예. 잘하고 그 있으니까. 꿈이 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것도 이게 그 검찰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초임지 그렇습니까? 박영진. 예, 예. 이분이 그 의외로 자기도 이게 여기서 큰 또 역할을 해야 예, 예. 꿈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검사 9명을 다 전원을 투입했죠. 투입해가지고 예, 형사 3부 검사 다 제대로 이제 소환하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면 저는 뭐 여기 사나 예. 어디서 잡거나 예. 뭐 지새끼 잡는 거지 검은 고양이 잡으면 어떻고 흰 고양이 잡으면 어떻습니까? 예, 예, 예. 전주지검이 잡든 서울중앙지검 잡든 예. 문재인만 잡으면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뭐 그거 있는 것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예. 뭐 굳이 문재인의 또 다른 혐의도 많잖아요. 예, 예. 김정숙도 예. 다른 혐의하고 이게 그렇죠. 합치려면 서울로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예. 원래는 이제 그 원래 또 서울 사람이 맞고 예. 관련자들이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원래는 예. 이상직이 하나 때문에 전주거든요. 음. 나머지는 다 이게 그렇죠. 그 범죄지가 전부 청와대 아닙니까? 그렇죠. 범죄 관할지가. 예, 예, 예. 그래서 뭐 심우정 총장이 가져와도 좋다. 어차피 이제 문다혜부터 출소할 테니까. 예, 예, 예. 근데 문제는 그 9명의 전주지검이 다 했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전주지검에서 소환은 문다혜나 까지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이런 건 어떨까요? 지금 저 이재명 수사했던 검사 탄핵 발의한 데 이어서 저 문재인 수사 검사들도 탄핵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 박영진 그 지검장이나 저 형사 3부 부장 있지 않습니까? 네. 전주지검에. 그 이제 만약에 탄핵 발의를 하면은 그때 옮겨버리면 어때요? 이창수 쪽으로. 근데 탄핵 1순위가 이창수입니다. 아, 그렇겠네. 지금 민주당이 그래, 사람들이 그렇겠네. 그래요. 예, 예. 이창수 전주지검장 있을 때 예. 그때 그 문홍성 전임 지검장이 예, 예. 문홍성 예. 이분이 기소중지식에 캐비넷 집어연 거예요. 예, 그렇죠. 기소중지를. 예. 이걸 이게 봉인을 열은 게 이창수입니다. 아, 맞습니다. 작년 9월에 이제 취임해가지고. 예. 그리고 이창수 검사장이 1순위고 예. 그 다음에 2순위가 이제 이성학이에요. 지금 반부패 3부장. 예, 반부패 3부장. 그때 전주지검 형사 부장, 삼부장. 3부장. 그게 1순위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박영진하고 한영규. 예. 한영규가 3부장이거든요. 예. 요게 4명을 탄핵 카드를 만지작하죠. 예, 몰아서 하려고. 근데 하긴. 뭐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창수가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심우정은 탄핵을 못 하잖아요. 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지금 뭐 임명된 지가 며칠 안 되니까. 그 민주당은 하기도 해요. 그 이진숙 보면은. 근데 이준석이는 2인 체제라도 그렇지만 심우정이는 뭐 한게 없잖아. 예. 그래서 이제 2인자가 이창수인데 근데 이창수가요. 예. 참 재밌는 게 그 이재명과 문재인이 둘 다 공적 1호입니다. 그렇죠. 그때 그 이창수가 성남 지청장 할 때 그 FC. 성남 FC 그에서 그래. 기소를 했죠. 그게 이재명을 기소했죠. 정인이 예. 500명이고요. 예. 그다음에 수사 기록이 대장동의 2배입니다. 아, 그래요? 대장동이 2배입니다. 엄청난데. 대장동은
두 배, 네. 그 책이 20건이고, 40건. 아, 두 배, 그래요? 두 배. 엄청나게 수사를 한 거네, 그러니까. 100편동은 5만 건밖에 안 되고, 얼마 페이지가. 네, 5만 페이지. 예. 그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이재명이하고 지금 문재인이가 방탄 동맹을 하잖아. 예, 예, 예. 동맹이 공적 1호가 이창수입니다. 아, 그렇겠네. 둘 다 걸려 있으니까는. 성남지청장 할 때는 예, 예, 이재명, 예, 예. 전주지검장 할 때는 문재인.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또 사건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많잖아요. 아, 그 울산시장 선거도 그 서울. 그게 조국이잖아요. 조국하고 임종석. 임종석. 예. 그러니까 결국 정리해 보면 문재인, 예. 이재명, 예. 조국 예. 세 명의 공적 1호가 이창수입니다. 예, 예. 아, 3명이 공적 1호네. 예. 조국까지. 그렇죠. 조국도 지금 거기 수사하고 저기 있으니까. 저 울산시장 선거 예, 예. 불복에 들어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 이창수 검사장을 잘 우리가 부호를 해줘야 된다. 예, 예. 국민 여론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뭐 사유는 이제 뭐 자기들이 만들면 되잖아. 야, 너 왜 그 옛날에 술 먹고 너 전주에 오줌 넣은 적 있지? 아무렇게나 그냥 갖다 붙이잖아요. 그거 갖다 붙이면 되지. 예. 야, 누구는 대변 넣다고 하는데 소변 넣다고 예.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정석 지금 얼마 전에 9개월 만에 직무정지에서 풀린 그 이정석 검사만 해도 그 헌재에서 볼 때는 좀 허접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탄핵 자유가. 그러니까. 근데 뭐 그건 농담이고 진짜는 이렇게 할 수 있지. 너 이게 압수수색을 왜 과하게 가지고 그 뭐 그런 A까지 걸로, 그런 A 걸로. 아이패드 있잖아. 예, 예. 태블릿 그 예. 원래 그 서창호 집에서 압수한 거. 예, 예. 그게 문다혜가 매일 주고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윤건영이가 계속 그 학생 초등학생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것까지 압수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악의적인 프레임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 이게 그걸로 만들어서 가지고 탄핵, 이제 탄핵. 아, 과잉 수사,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막 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예, 코걸이잖아요. 예. 그걸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어쨌든 그 이창수가 지금 문재인, 이재명, 조국의 공적 1호가 된 검사인데 아마 또 이거 탄핵을 하려고 그 시도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일단 이 어쨌든 그러면 탄핵을 하기 전에 저 정강스카처럼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정강스카처럼 막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 그 김정숙과 관련 그러니까는 뇌물 사건 이거 외에 지금 자꾸 김정숙의 돈 보자기 5천만 원 있잖아요. 예. 이거 가지고 윤건영이나 하는 말이 왜 이게 그 태국 이주와 상관없는 돈인데 왜 그렇게 그거 가지고 하느냐 별건이냐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데 별건이든 말든 이 5천만 원 그 돈 보자기 5천만 원 어떻게 어디서 났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특활비 잔금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이게 별건이 아닌 게 예. 일단 이제 그 서창호가 문재인하고 이제 그 경제 공동체란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법이 꼭 필요한 요건 아니지만 예. 경제 공동체다 아니든 직계 가족이면 이게 다 뇌물죄가 됩니다. 예. 근데 경제 공동체라면 더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돈이 왔다 갔다 이게 경제 공동체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별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전혀 별건이 아니고 경제 공동체로 했을 때 뇌물 혐의가 되는데 예. 경제 공동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5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한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전혀 별건이 아니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현금이요. 예. 제가 대충 한번 계산해 봤는데 2020년에도 5천이 갔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맞습니다. 2022년에 자기들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자기들이 인정했죠. 그다음에 양이네스가 보낸 게 있고, 예. 그다음에 유송아. 유송아 예. 보낸 게 있고요. 예.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방송마다 YTN 오늘도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그 김정숙도 계좌가 있잖아요. 예. 문재인도 월급 받습니다. 그렇죠. 대통령도 2억 이상 월급 받잖아. 아, 그럼요. 예. 그러면 이게 자기들이 계좌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만약에 인출을 해가지고 예. 돈을 보냈으면 소명이 되잖아. 뜻뜻하죠. 근데 그럴 리는 없겠지. 예. 그러니까 제 말이 현금 오늘 누가 그래도 패널이 현금을 보유한 게 범죄는 아니라는데 근데요 현금을 보유하는 거는 범죄가 아닌데 그 현금이 어떤 현금인지. 현금을 신고 안 하면 그것도 법에 걸립니다. 아, 그렇죠. 재산 신고할 때 신고. 1,000만 원 넘는 걸 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재산 신고해야지. 그거 안 돼 있다는 안 돼 거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현금 5천만 원 재산 신고 안 돼 있다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신고할 때는 현금 5천이 없어. 예. 근데 보낼 때 그러면 5천이 있다면 계좌에서 인출한 걸 정비하면 되잖아. 그러면 간단하죠. 그러면 묵비권 행사할 필요는 뭐 있냐고. 그렇지. 그냥 가서 여기 계좌 보여주고 예, 예. 요 5천 인출한 거 증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묵비권 할 이유가 뭐 있냐고. 그러니까 계속 이 묵비권 하는 거는 자기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소명할 게 없잖아. 그렇죠. 이거는 저는 뭐 두 가지죠. 예. 하나는 이게 특수활동비 쓰다 남은 거 가져온 거.
또 그전에는 특수활동비를 보낸 거고 네, 네. 다른 하나는 이제 뇌물 받은 거, 네. 다른 사람한테 뇌물 받은 거 있잖아. 그렇죠. 이거 이렇게 집에 두다가 보낸 거. 이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죠. 저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선 잔금이라는 이야기 있어요. 대선 잔금. 그러니까 대선 때 막 쏘고 나서 이제 그래도 막 그 대기업에서 그때 뭐 과거에 막 뭉치돈 막 가져왔잖아요. 대선 다 쏘고 나서 이제 대선 잔금 깨그 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했는데 이거 정말 특활비 잔금 이렇게 되면은 특활비도 펑펑 썼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럼 5천만 원 왜 5천만 원만 들고 갔을까? 만약에 이제 지인 보따리 속에 들어가 있었다면은 자 그런 의혹들도 계속 좀 남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게 문재인 사건을 보면서요. 요 말을 꼭 오늘 하고 싶었는데 예. 우리 역대 전직 대통령들 수상이 많잖아. 전두환, 노태우, 뭐 이명박, 박근혜 예. 많잖아요. 예. 근데 전직 대통령하고 특이하게 다른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문재인 수사가. 아 그래요? 제가 근데 그 냉정하게 비교해 보니까 세 가지 결정적으로 다른 게요. 첫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일가 전체가 공범으로 엮인 건 처음이에요. 그렇지. 옛날에는 아들이 비리 저지르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김정수가 행인 다 해. 그다음에 법률상 책임자는 문재인이지. 문재인이고. 그다음에 문다이가 돈은 다 혜택자야. 돈은 다 문다에게. 다 통하지. 그렇죠. 문다에게. 그다음에 그 서창호가 당사자니까 일가족 전체가 공범이야. 그랬네. 역대 대통령 그런 게 없었잖아. 예. 그러니까 검찰이 어디까지 기소할지 고민이야. 현재는 문재인만 피해자입니다. 문재인, 이상직, 박석호, 그다음에 조현옥. 네 명이 피해자거든. 예. 그래서 근데 공판전 정인신문도 그 사람들을 불렀었죠. 예. 그런데 이제 김정숙의 여가 문대에 포함할까? 서창은 어떨까? 엄청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첫째 중요한 차이고. 자, 가족형 범죄다. 이 가족 일가가 전부 공범이야. 여기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큰 특징이요. 뭐냐면 모든 관련자가 묵비권을 해요. 아, 맞아. 이런 적이 없어요. 예. 모든 관련자 보세요. 이상직, 서창호, 뭐 조현옥, 임종석, 조국, 신우석이 전부 다 묵비권이잖아. 그건 왜 그러냐면 저는 할 말이 없다. 말하면 손해니까. 그러니까 우리 승마할 때 말이 아니고 할 말이 없다. 그렇죠. 이 말이죠. 왜 범죄가 너무 명백하니까. 현금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든 관련자가 묵비권 행사하는 사건 처음 봅니다. 그렇네. 옛날에는 전직 대통령이 가가 소명도 하고 국민 앞에 뭐 제소했잖아. 아, 뭐 골목길 설명이라도 발표를 하든지 정말. 그러니까요. 여기 두 번째 특징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요. 모든 돈이 문다이로 모여. 그러니까. 이게 저수지입니다. 예. 이런 사건 딸한테 모든 비자금 관리하도록 저수지가 드물어요. 문재인이 보세요. 출판사에 2억 5천이 문다이로 가. 김종수가 보낸 수많은 돈들 아까 양인에서 뭐 유송화 많잖아. 이게 다 문다이로 가. 그렇죠. 그다음에 서창호 월급도 문다이로 간 거잖아. 문대로 간 거죠, 결과적으로. 간 거잖아요. 별장도 10억 넘는 별장을 3억 8천에 꾸미가지고 그것도 돈도 안 갔을 거야. 안 갔을 거예요. 차명이니까. 이게 문다이로 가. 그래서 제가 그렇죠. 영어로 하면 이게 all money lead to die. all roads lead to Rome이 아니고 all money. 모든 돈이 문다이로 통한다. 모든 비자금의 저수지다. 이게 역대 전직 대통령 중에 아들, 딸에 이렇게 다 받는 게 없었잖아요. 이게 저는 결정적인 세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봅니다. 비자금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 그럼 전직 대통령 결국에 그 편법 정례 상속해서 비자금을 관리하는데 딸이 제일 이게 방음하게 떨어져 있잖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부터 이게 토리 게임즈부터 저는 엄청나게 했다 보거든요. 상당한 토리 게임즈부터. 그때부터 있다 봅니다. 토리 게임즈도 그때 그 무슨 뭐 어떤 특혜성 뭐 지원 이런 이야기도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쑥 들어갔는데 어쨌든. 토리 게임즈는요. 한국 벤처 투자라고요. 큰 기업이 거기 맞아. 주영철 사장인데 한국 벤처 투자가요. 토리 게임즈하고 같은 회사 K런 벤처스예요. K런 벤처스. 토리 게임즈하고 사장이 똑같아요. 거기에 280억을 신세계한테 준. 그러면 이 주영철은 보좌관으로 갔잖아. 어디로요? 문재인의 경제보좌관. 그 주영철. 왜 주영철? 거기 한국 벤처 투자 사장이에요. 거기에서 K런 벤처스 토리 게임즈의 관계사. 거기 280억을 투자해 준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신생회사가. 근데 이거는 왜, 그 불법은 아닌가요, 그럼? 이거는 이게 조사하다가 이제 뭐
중단돼 있는데 이것까지 다 워낙 의혹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그러니까. 조사에 토리게임즈 이번에 검찰에서 예. 토리게임즈의 뭐 서창호가 예. 들어가가지고 이게 월급 쭉 받아간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건 다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토리 게임즈도 하나 지금 터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서창호가 특혜 채용은 이제 타 이스타즈에서 한 것만 하는데, 토리 게임즈 갈 때도 뭐, 당시 청와대의 고모 행정관이, 예, 고모 행정관이 알선을 해서 갔다. 이것도 저 특혜 채용이잖아요. 그럼요. 그 특혜 채용이고, 이 서창호가 가고 나서 그 회사 이름을 바꿔요. 예. 토리 게임즈. 토리 이제 문재인 토리. 그러니까요. 문재인의 그 유기견인데 그 반려견으로 삼은 토리. 그러면은 이것은 뭔가 바라고 이제 한 거고 실제로 그러면 토리 게임즈에서 280억을 그 지원을 받았다. 예. 특혜성 지원이겠네 그것도. 그러니까 토리게임즈가 받은 게 아니고 케이런 벤처스가 받았는데. 그렇죠. 케이런 벤처스가 사장이 임원이 예. 토리게임즈 관계인이고 관계인이고. 토리게임즈에 돈도 많이 빌려주고 예. 또 이게 토리게임즈가 부채가 300배 늘어나요. 서창호 들어가고 나서부터 300배.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이게 조그만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개발 안 되면. 예. 상당히 지원이 된 거고요. 예. 그 수사할 때 보니까 자기들에게 문재인의 개 토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대. 그러면 근데 왜 갑자기 우연히 그 우연히. 펄스트 독이라 그랬거든. 예. 우연히 토리하고 회사 이름이 토리가 될 예. 이 확률이 얼마냐고요. 우리 이걸 이렇게 진짜 믿으라고 국민이 합니까? 언론에 다 났었잖아요. 토리 그러니까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토리. 근데 그 자기는 개 이름 모르고 전혀 그냥 우연히 지은 게 토리래.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토리라는 저도 그 애완견 키워봤지만은 토리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하지도 않아요.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거기 애완견 중에서도 또 토리가 있긴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하필이면은 서창호가 또 그것도 이제 청와대의 이 알선을 해서 취업하고 나서 이름을 바꿨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것을 뭐 믿을 게 못 되고 어쨌든 이 부분도 토리 게임즈 미스터리도 한번 이제 파헤쳐 볼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토리는 그때 또 최근에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문다혜가 태국에 가 있는데 토리를 문다혜한테 보냈다. 그런데 비행기에 태워서 보냈다. 그러면은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보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애완견을 외국으로 비행기에 보낼 때 무슨 짐 실듯이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이 그 토리를 사람이 직접 안고 타지는 않지만은 네. 같이 타고 막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 토리를 또 보내느라고 또 우리 세금 나갔잖아.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문다혜 씨 관련 2부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주로 이재명의 사법 얘기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